안녕하세요. NC 수학 노사관계론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노사관계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죠. 노사관계 개념.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이것을 노사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노사관계 개념. 그 다음 이제 노사관계 기본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죠. 기본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노사관계의 목표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러한 노사관계의 기본 구조와 노사관계 목표를 통해서 산업평화적 노사관계를 추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산업평화적 노사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노사관계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노사관계 발전 과정. 그래서 노사관계 발전 과정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 측면에서 이제 미시 경제학적 측면이 되겠죠. 미시 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시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5단계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자본 전제적, 그 다음에 2단계는 온정주의적, 3단계는 완화적 노사관계, 그 다음에 4단계는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그 다음에 5단계에 가서는 민주적 노사관계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보시면요, 매크로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거시경제학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다시 적어드리겠지만 매크로적 측면에서 보시면 제일 처음 이제 중상주의가 됐었죠. 중상주의. 1단계 정리하도록 할게요. 중상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발전에 가서 이제 중농주의가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금융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에 가서 이제 수정자본주의.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보시면 중상주의, 그 다음에 중농주의,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거 정리해 두세요. 정리 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 측면, 이거 중상주의, 중농주의,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제 그것을 지우고 이제 오늘 포인트인 미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 측면.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이제 1단계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가 나오죠.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는 19세기 초중반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1단계는 자본 전제적인데 이게 키포인트는요,
그래서 이제 자본 전제적 노사 관계는요 19세기 초중반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용주에 의해서 임금과 노동 조건이 전제적으로 결정되는 노사 관계를 말한다. 이것이 자본 전제적 노사 관계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고용주는요 자본가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가에 의해서 임금과 노동 조건이 전제적으로 결정되는 노사관계, 이것이 제일 처음에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는요 기업은 자본 소유자에 의한 경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본 소유자. 자본 소유자에 의해서 경영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노동 조건은요, 자본가의 일방적 의사결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내용 있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근로자의 인간적인 요소가 무시되었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두 번째 체크해 두세요. 근로자의 인간적 요소를 무시했다. 그래서 근로자의 노동 조건이 자본가의 일방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인간적 요소가 무시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이렇게 체크해서 하산계 표시해서 두 번째 근로자의 인간적 요소를 무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 보세요.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자본가의 절대 명령과 근로자의 복종 그리고 종속 관계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자본 전제적 노사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책을 보고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세요. 메모 다 안 되셨으면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단계가 된 거죠. 2단계에 보시면요. 온정주의적 노사관계가 나오죠. 온정주의적 노사관계는 19세기 중반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온정주의적 노사관계가 되는데 19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게 됐고 경영의 자본 효율을 향상시켰어요. 경영의 자본 효율을 향상시키게 됐고 노동조합의 형성을 저지하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 내지는 온정주의적 노사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갖고 이제 정착 근로자들이 증가하게 된 거죠. 정착 근로자들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정착 근로자 증대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 그다음에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요, 첫 번째 사용자는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노동 생산성 증가를 요구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보시면 가장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즉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삶의 일의 보람을 느껴야 되겠죠. 일의 보람을 느끼려면 일하는 만큼의 버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은 근로 환경,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됐다.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의 생산성 증가를 요구하게 됐고 노동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있는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은혜적 보답의 온정주의형이 되겠죠. 은혜적 보답의 온정주의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이제 복리후생시설을 중시하게 되었다. 복리후생시설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인간적 기본적 욕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잘 정리해 두세요.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완화적 노사관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3단계는 완화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완화적 노사관계는 19세기 말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리하셨어요? 그럼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완화적 노사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근대적 인사관리 원리를 바탕으로 두게 되겠죠. 근대적 인사관리 원리를 바탕으로 뒀다. 그래서 종업원의 복지를 증진시켰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매체, 그리고 노사 양자 간 대립을 완화하는 노사관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완화적 노사관계, 완화적 노사관계는요, 경영 합리화가 기업 경영의 중심 과제가 되겠죠. 경영 합리화가 기업 경영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근대적 노동시장이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경영 합리화가 기업 경영의 중심 과제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근대적 노동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화적 노사관계 내용을 보시면 산업혁명이 끝날 무렵에 과학적 관리법이 등장하였다. 여기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은요, 두 학자가 주장하게 된 거죠. 테일러라는 학자, 그 다음에 페이올이라는 학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세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완화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정리 다 되셨죠?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이제 4단계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4단계 계급투쟁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이거는 191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사용자 주도에 의한, 그러니까 사용자, 경영자가 되겠죠. 경영자 주도에 의한 자본가 주도에 의한 개별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나 생활 상태를 매우 열악하게 만듦에 따라 나타나는 노사관계, 이것이 계급투쟁적 노사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사회주의 변형, 즉 계급투쟁적 노사관계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자본가와 경영자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생산관리 형태의 지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산관리 형태의 지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주의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메모해 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있죠.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자본가와 경영자를 추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산관리 형태를 지배하게 되었고 사회주의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단계가 되겠죠. 5단계는 민주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민주적 노사관계. 여기 보시면 이제 1930년 이후가 되겠죠. 1930년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는 이제 정부 노사관계가 개입하게 된 거죠.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였다. 즉 5단계 민주적 노사관계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등형 노사관계라고 볼 수 있죠. 1대1 대등형 노사관계. 프린터 내용 보시면 1대1 대등형 노사관계에 해당이 된다. 즉 민주적 노사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산업민주주의 이념의 노사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시 경제학적 측면의 노사관계 살펴보시면 1단계는 자본 전제적 노사관계. 이때는 이제 19세기 초중반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2단계는 온정주의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온정주의적 노사관계는 19세기 중반. 그다음에 3단계는 완화적 노사관계. 이거는 19세기 말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4단계 계급투쟁적 노사관계가 나오죠. 4단계 계급투쟁적 노사관계는 1917년. 그다음에 5단계는 민주적 노사관계가 되겠죠. 민주적 노사관계는 1930년에 이제 경제 대공이 있었죠. 그때 이후부터 이제 민주적 노사관계가 발전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1대1 대등형 노사관계가 발전된 거죠.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현대적인 노사관계는 민주적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리가 되시죠? 이렇게 이제 노사관계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민주적 노사관계 여러 형태가 나오죠.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